뭐 그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네요. 예, 보면서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혼내면 안 되겠다. 괜히 부모님께 전화할 것 같아요. 혼내면 우리 미디 홍보팀이 아주 가끔씩 이렇게 한 방씩 합니다. 요즘 그 뭐죠? 유튜브 영상 보면 되게 기발한 영상물로 참 이렇게 보는 사람 어떤 지금까지 구청에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약간의 그런 감성이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런 거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여튼 올해 2022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이제 다 각자 뭐 소원들도 많이 빌었을 거고 저도 모처럼 조금 휴식다운 휴식 좀 하고 왔더니 되게 몸도 가볍고 야 여기 쉬는 게 좋은 거네요. 나 휴가가 이렇게 좋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되게 맑아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정을 하고 있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연말에 막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이렇게 이럴 수 있구나. 그 휴식은 정말 필수입니다. 필수. 휴가 다 쓰세요. 웬만하면. 예, 돈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결국 휴식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웬만하면 산을 많이 가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또 상황 때문에 많이 못 갔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건 개인적인 거고 또 우리 노원구 올해 여러 가지로 이제 일들에 대해서 가마다 다 하는 일은 다릅니다만은 제가 뭐 확대 간부 회의나 이런 데서 쭉 이야기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대충 노원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꼭 자기 부서 일이 아니더라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보면은 제가 보고 받아 보면 이 과장님은 이 팀장님은 자기 일이 아닌데 어쩔 때는 거기 다른 과 일을 가지고 거기서 뭘 착안해 가지고 사업을 제안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좀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학대 간부 회의 때 자료를 열심히 보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보통 자기 일만 하기 쉽잖아요. 근데 또 그런 또 적극적인 분들도 보면서 되게 저도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어,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거가 두 개나 선거가 있죠.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4년에 한 번씩 평가받습니다. 구청장만 받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주민들한테 구청장으로 상징되는 사람이지만 노원 구정 전체에 대해서 4년간의 구정에 대해서 평가받는 곳 여러분들도 평가를 받는 거죠. 그거는 신입 직원까지 뭐 구청장부터 우리 1,500명의 직원들이 4년간 했던 거를 냉정하게 평가받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이요, 특히 서울 주민들은 아주 냉철합니다. 어쩔 때 보면 막 속으로 너무 야속하다 싶게 막 그냥 단칼에 그냥 이거는 좀 인정해 줄 법도 한데 예. 아주 근데 또 의외로 생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너그럽고 후하기도 하고 그 이제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은 조금 박한 점수를 주기도 하고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또 후한 점수를 주는 근데 그런 정책들도 있죠. 그게 작년에 아마 10대 뉴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그런 걸 느꼈던 분들도 계시고 저는 되게 의외했던 게 그 5위 했던 그 저기 아파트 경비원 처우국에서 그게 5위에 들어온 게 되게 저는 지금도 되게 의외였어요.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이런 정책에 주민들이 굉장히 열광하네. 이거는 자기의 생활과 어찌 보면 바로 다가오는 게 아닐 수 있는데 불암산 힐링타운 1등한 거는 뭐 이거는 예상이 되잖아요, 다. 그래, 그거는 뭐 1등 할 만하지. 경춘선 숲길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바이오 단지라든가 이런 거는 되는데 하여튼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 이런 거는 되게 의외였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잘했다고 평가한 내용들이죠. 그렇게 피드백을 꼭 받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짚고 꼭 마음속에 두고 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바이오 단지 건이죠. 작년에 또 광운대 역세권 또 사일로 해체했던 이 두 가지 사건이 작년에 제일 컸던 사건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정말 난제 중에 난제였는데 정말 큰 해결의 실마리를 이렇게 풀었던 그런 해였어요. 도봉면허 시험장은 정말 제가 그때도 인사말 의정부 시장 얘기 왔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의정부 시장님 내가 얻고 다녀야 된다 그랬어요. 얻고 다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 의정부시에 있는 면허 시험장이 노원으로 온다고 하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어요? 저는 안 합니다. 예? 누가 하려고 그래 이거를. 근데 받아줬단 말이죠. 저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오롯이 온전한 개발이 될 수 있게 되죠. 그래 안에서는 반쪽짜리 개발로 전락할 가능성이 컸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차량기부터 개발하는 거예요. 면허 시험장 옆에 그대로 두고 다 개발하고 나면 이제 막 압박해가지고 그때서야 면허 시험장 그 이후에나 이전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세요. 황당하죠. 찝찝하죠. 또 뭔가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도 안 되고 근데 그런 일이었는데 물론 아직도 고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 의정부 시장이 바뀌면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또 뭐 의정부 시장이 제일 중요하죠. 뭐 서울시하고 노원구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장이나 노원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저는 뭐 이 사업은 계속 이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정부시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노원에 이제 먹거리가 10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이제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전히 아시다시피 노원은 배드타운입니다. 원래 이 도시를 만들 때 30년 전에 만들 때 산업단지 하나 없이 일자리 단지 없이 그냥 잠만 자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80%죠. 대한민국 나라 어디에 한 구에 아파트 주거 환경이 80%인 구가 어디가 있어요. 잠만 자고 출퇴근은 시내로 하라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강남권으로 다 하라고.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아마 서울시에서 발표했을걸요. 제가 작년 한 8월인가 9월에 기사를 본 거. 출퇴근 시간이 가장 많은 긴 구, 노원구 52분인가 53분인가 나왔었어요. 그런 구조, 원래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출퇴근이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야 노원구에 많이 살고 바로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있으니까 그런 거. 저도 직장 생활을 했었잖아요. 저 청와대 다닌다고 여의도에 다닐 때 여의도 처음에 여의도 국회 보좌관 할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여의도까지 왜 이렇게 모는 거야. 갈아타고 여의도 여기서 내려서 또 택시 타고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가야 돼요. 환장합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도 여기서 가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 그거를 하루 이틀 다니고 매일 해봐요. 매일. 그러니까 노원에 있는 아빠들은 애들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때 이사 왔다가 애들 대학 합격하면 다 또 이사 가버리잖아요. 이제 아빠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교육 때문에 내가 참아왔지만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자.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면 다 떠나버립니다. 은행사거리 쪽으로. 많이 바뀌어요. 근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마련된 게 이 도봉면허 시험장의 이전 실시 협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로서는 굉장히 큰 선물이고요.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를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이 정책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는 뭐 우리가 여론조사로 확인했지만 바이오 단지가 들어와야 된다. 쇼핑몰, 야구 동구장보다는 바이오 단지다. 이제 이게 다 웬만큼 사회적 합의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쇼핑몰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울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필드를 좀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저 부지 지상에다가 해버리면 바이오 단지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돼요. 죽도밥도 안 돼서 저는 이제 서울시장한테 바이오 단지를 지상은 바이오 단지로 하고 지하에다 차라리 쇼핑몰을 뭐 하고 싶으면 코엑스처럼 그렇게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놨는데 이 동네 국회의원은 또 그것도 안 된대요. 쇼핑몰은 안 된대.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하여튼 서울대병원이 이제 이 사회를 지난 우리 12월 며칠이었죠?
22일 날 서울대병원 이사회가 이제 노원 서울대병원이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노원 서울대병원은 아닌데 뭐죠? 무슨 바이오 뭐 신바이오 단지를 뭐 노원에 한다라는 게 이사회가 통과가 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오면 서울대병원만 오겠어요. 서울대병원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큰 바이오 기업들이 들어오고, 바이오 기업들 뭐 세계적인 제약회사들,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서울대병원에 온다고 하니 국내 대기업 제약 바이오 기업이 여기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는 거잖아요.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데 그 비밀 같지도 않은 비밀이에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바이오 기업은 어디예요? 삼성 아니면 SK 아니겠어요? 예. 어디라고 내가 저도 못 들어가지고 뭐 그런 데도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노원의 변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히 뭐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지금 뭐 불후의 디지털 단지 이런 거는 게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지만은 저는 좁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여기가 1공단,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제2공단이라 그래요? 판교 같은 게 뭐라 그러던가요? 하여튼 제2 단지를 만든대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그거는 1공단, 지금 기존에서 성공했잖아요. 거기가 1년에 수익이 100조가 난다는 거잖아요. 100조의 수익이 난대요. 그 판교에서 지금 2공단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1공단, 2공단은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저기 한전, 공릉동에는 연수원, 뭐 좀 더 나중에 키우면 의정부로도 갈 수 있고요. 나중에 저기도 있잖아요. 육군사관학교. 아, 이거는 안 된가? 육군사관학교를 괜히 언급하면, 제가 이걸 몇 번 언급했다가 육군사관학교하고 되게 친했었는데요. 연락이 안 와요. 예? 연락이 안 와. 예. 하도 제가 이러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내가 서울대병원을 하도 이야기하고 다녔더니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예, 백병원 원장이나 을지병원 원장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그래가지고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보건소장님이 제일 힘들 것 같아. 그죠? 여러 가지로 업무 협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여서. 여하튼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의 큰 거고요. 광운대 역세권에 대해서도 이제 다들 좀 그런 이야기는 해요. 왜 그냥 저 월계동에 하나의 작은 산업단지, 뭐 작은 그거 뭐 그것도 아파트 들어온다는데 뭘 저렇게 호들갑을 떠냐.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그죠? 월계동에 광운대, 우리 저기 10대 뉴스 물어봤을 때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뭐 15위 안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월계동 사람들이나 좀 관심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냐면, 사람을 흥분시키는 곳이에요, 거기가. 예, 저거는 광운대 월계동만의 그런 주거 단지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초역세권입니다. 저거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지는 역사 안에 있는 부지예요. 역사 안에 물류기지에 철거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말 그대로 초역세권입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GTX 신호선이 5년 후에 거기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안에 지하철이, 아니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아닙니다. 700m짜리 스트리트 거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쇼핑의 거리를 700m로.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나요? 가다 보면 1층 이쪽으로 강남 이런 거리나 로데오 거리 정도나 가야 뭐 그런 쇼핑센터가 있듯이 단지 안에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원의 광교의 엘리웨이, 인천 도하의 엘리웨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 아마 잘 실감이 안 날 텐데 그런 상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호텔 들어오고, 영화관 들어오고, 쇼핑몰 들어오고, 도서관 들어오고, 체육관 들어오고, 경춘선 숲길이 거기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주목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계동 통장님들 어떻게 계시죠? 예, 그 해체식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월계 3동을 이제 가가지고 잘 모를 거고, 월계 1동, 예, 뭘 하던가요?
교과서적인 답변. 헤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냥 끝나고. 예? 그대로 안 만났죠. 여하튼 월계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발상도 한번 해보세요. 경춘선 숲길이 강원도까지 이어지면 우리가 거기 무슨 검수고를 전체하려고 했는데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끝에다가 그 기차 위에다가 콘크리트 뭐죠? 컨테이너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 커피숍하고 공연장 넣는 겁니다. 거기다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예? 젊음의 공간. 거기에 아르떼 뮤지엄 같은 아르떼 뮤지엄 가본 사람 있어요? 제주도 가봤죠? 예. 그리고 몰입형 지금 아르떼 뮤지엄이 제주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2호가 여수에 생겼고 최근에 강릉에도 생겼습니다. 굉장합니다. 예, 가보면 와, 사람 홀로 싹 빼나요. 우리나라 이 IT 기술이 그런 걸 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광운대 학생들, 서울여대 학생들이 지금은 성신여대나 어디냐 건국대 앞에 가서 놀잖아요. 근데 그걸로 여기서 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놀게. 다양한 그런 뭡니까 컨텐츠를 거기다 구축하는 거죠. 경춘선 숲길을 이용해 가지고 필요하면 너무 구해서 예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운대 이거에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흥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지금은 노원역이 가장 상주인구가 많죠.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발달돼 있지만 이제 글로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주목하시고 말이 나왔으니까 노원역 문화의 거리가 아니죠. 현재는 술집이 거리. 예,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거기가 말이 문화의 거리지. 저는 그 앞에 우리가 탈축제하고 어린이날 행사할 때 길 막았잖아요. 저는 욕심 같은 그 길을 상시적으로 막고 싶어요. 그 거리를 그냥 주민들한테 주는 거죠. 알아서 한번 잘 써보라고. 차 안 다니게 하고. 저는 그래야 거의 문화의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워낙에 이제 교통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거기를 지하화하고 위쪽을 일부라도 좀 이렇게 그런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문화의 어떤 그런 중심지로 그걸 우리 연구를 하고 있죠. 우리 거의 어디까지 갔죠? 지금 우리 올해 용역 하나요? 그거? 최국장 용역 그때 안 잡았었나? 예산을? 기술 용역을 따로 하자 그랬던 거죠. 예. 교통도 그렇고 지하에 무슨 공동구가 묻혀 있어서 그걸 또 옮기네 마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저 문화의 거리 쪽을 획기적으로 준비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5, 6년 후에 바이오 단지가 들어왔을 때 이 감당을 못 해낸다는 거. 지금의 이 인프라 가지고는 이 사람들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머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원역 주변을. 그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단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인프라를 지금은 창동에 있는 아레나 공연장이 올해 착공을 하면 5월 달에 그 이후에 공연 보러 온 BTS 공연 보러 온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질까요? 창동역에 가서 놀거나 우리의 계획은 노원역으로 와서 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디 멀리 안 가니까 또 차 타고 가는 거. 근데 지금의 노원역의 모습이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지금 노원역의 모습 감당 못 해내요. 지금의 저 구조와 저 거리의 형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획기적으로 공간을 다시 재편하고 판을 다시 짜주고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 그래야 나중에 바이오 단지와 그래야 노원역 주변이 살아야 바이오 단지 들어온 의미가 있죠. 판교에 갔더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판교 그 경기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가서 노냐? 강남 가서 논대요. 성남 판교에서 안 논대요. 그러면 잠은 이사를 와요. 이사를 안 온대요. 강남에서 출퇴근해 버린대요. 다. 자기들이 그걸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단지 앞에 이 주거 부분을 이 연구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내줘가지고 거기로 이사 오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문화까지도 확보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이 공단 지을 때는 그 자기들이 극복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바이어 단지가 들어와서 노원에 도움이 되려고 우리가 유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컷 해서 몇 명과 일자리 만들어놔서 낮에는 다 여기서 근무하고 밤에는 다 다른 동네 가서 놀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걸 유치했냐? 예? 이러려고 내가 의정부 시장을 5번을 찾아갔냐? 그거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 노원에서 거주하고 놀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고민합시다, 우리. 예. 얘가 너무 깊이 들어가나, 지금? 미래 도시가만 고민하는 문제인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노원역을 어떻게 문화의 중심지로 다시 살릴 것이냐. 광운대역은 광운대역도로 저렇게 가면 잘 갑니다. 예. 이 아이가 이제 노원역 주변으로 왔는데, 그게 우리 노원의 큰 미래가 걸려있는 두 가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통이 아까 GTX 신호선이 획기적인 내용이고요. 경전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잘 마무리하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부족하지만 그 정도 두 개의 인프라를 갖춰서 조금 우리가 대비는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게 작년 힐링 도시 이제 많이 했죠. 대부분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대부분 다 완성이 돼서 아시다시피 뭐 10대 뉴스 하면은 늘 1, 2등으로 뽑히고 주민들이 가장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게 이제 힐링 도시 부분이었죠. 뭐 불암산, 뭐 그다음 경춘선, 영축산, 당연천, 하천들, 그다음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아직 공원은 한 50% 정도 바꿨고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제 수락산 쪽을 조금 마지막으로 수락산에 좀 많이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저는 가장 힘을 들이고 우리가 역점을 쏘아야 될 게 이제 자연 휴양림 만들잖아요. 휴양림 3월달에 착공할 텐데 그걸 정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도시형 휴양림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여서 여러 지금 전문가들도 와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숙박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구청에 대해서 별일을 다 해요. 내가 카페도 2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알죠? 카페 포레스터하고 기차가 있는 풍경. 그 매출 전표 봤어요? 거기 제 이름 있는 거 아세요? 잘 모르죠? 그거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예. 제가 사장이에요. 제가 카페 2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휴양림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겁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숙박시설이에요, 숙박. 우리는 그냥 흔히 자연휴양림이나 어디 강원도 동해안에 콘도 이런 데 가서 이용만 할 줄 알았지 우리가 이제 짓게 됐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면 하다못해 손잡이부터 이 통나무집의 외형 문양이나 하다못해 화장실에 수건을 어떤 색으로 써야 되지? 이불 자리는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인덕션을 넣어야 되나? 가스레인지를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생전 안 가본 일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저희 연초에 생각해 보니까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통나무집에서는 밥을 못 먹게 하니까 중앙에 와서 밥을 먹으라 할 텐데 그럼 메뉴를 뭘로 하지? 누가 운영하지? 막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자연환경은 받쳐주는데 근데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올해는 휴양림 그 옆으로 이렇게 수락산 언저리에 둘레길 순환산책로, 스포츠타운 이런 거를 다 완성해서 수락산 언저리에 상계동 사람들이 지금 조금 서운해하거든요. 맨날 불암산하고 이런데 공릉동만 투자하고, 예? 노원구의 원조는 상계동인데, 예? 왜 좀 소홀히 하냐 그랬는데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하면 어느 정도 이제 힐링타운의 모습이 다 갖춰질 것 같습니다. 뭐 당연천이나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보완하면 될 문제여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저랑 이야기했던 거 하면 되고 그쪽 일대를 좀 잘 이렇게
발굴해내고 개발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뭐 해당 부서가 이제 푸른도시과가 이제 중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같이들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정말 우리가 코로나 상황하고 연동돼 있긴 한데 문화 쪽에 정말 제일 아쉬워요. 저는 솔직히 제 슬로건이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 도시 노원이었는데 그냥 자연 속으로 힐링 도시 노원이 돼버려가지고 문화가 빠져버렸죠. 물론 중간에 좀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긴 한데 그래도 틈틈이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한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우리 문화재단 이사님도 와 계신가요? 오늘 안 계시구나. 하여튼 여력만 되면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좀 왕성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아쉬웠던 문화축제는 수제맥주 축제입니다. 9월 달에 화랑도 철도공원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천상 이거는 뭐 올해 뭐 하게 되면 하반기에나 이제 하게 되는 거여서. 근데 이제 의외로 제가 문화에 대해서 왜 이제 그때는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을까 솔직히 긴가민가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좀 몇 번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문화야. 이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 그런 거를 아예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 걸 접할 기회도 없었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문화를 접하시고 문화를 접하면 행복해집니다. 이걸 지금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있죠.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첫 해 그 경춘선 가을음악회 할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가수 누구였죠? 백지영하고 최성수 그다음에 김종서 이렇게 왔었나요? 하여는 두 번째 벌써 저보다 기억력이 첫 해에는 백지영, 최성수, 김종서 왔었어요. 아니 근데 무슨 블로그에 보니까 막 그 소감이 올라왔는데 공릉동에 저런 가수들이 오다니 공릉동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막 이렇게. 아니 백지영이 뭐라고 그 이미 한물간 가수고 이제는 그날 보니까 노래도 엉망으로 하더만 머리 감다 나와가지고 온 가수처럼 옷도 이상해요. 하여튼 뭐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나와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가수라고 했는데 다시는 안 부를 거예요. 내 백지영. 근데 저런 가수가 왔는데 공릉동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도 가수지만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인 거예요. 그 전에 뭐 이제 탈축제 때 뭐 옛날에 뭐 인순이가 왔었다 그랬나요? 뭐 이제 그런 경우 덜어 이제 본 경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온 게 하현우가 왔고 바다가 오고 막 그랬잖아요. 올해 이제 송창식, 에일리 막 오니까 이제 갑자기 문화 수준이 막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테이트 미술관 막 올해 뭐 유럽의 명화 막 가져왔죠. 2년 전에 근현대 명화전 하면서 어디 다녀보면 요즘 어떤 주민들이 어디 학교를 갔더니 학부모 노원에 문화 행사가 갑자기 많아진 것 같다는 거예요. 별로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런 거에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재밌거든요. 보니까 내가 시간 내서 대학로나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까지 가지는 않지만 막상 그런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수준이 있고 재미있거든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늘 이야기하지만 영화관에 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갑니까? 우리 돈 내서. 아깝지 않은 거죠. 그 영화가 시작되는 그 몇 분간 그 긴장과 설레임, 그 영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그걸 보고 나서 카타르시스 느끼면 누구도 그걸 일회성이라고 욕 안 하잖아요. 욕한다기보다 한 번 보고 말 걸 뭐하러 거기 돈을 쓰냐 그런 소리 안 하잖아요. 우리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다 일회성이잖아요. 근데 막 어떤 우회에서 그 뭐 일회성으로 끝날 거를 뭔 막 20억, 30억씩 드리냐고. 제가 올해 문화예산 계산해 봤더니 200억이더라고요. 전체 1000억 예산 중에 200억 2%입니다. 2%. 10%까지 써야 한다 생각해. 10%.
그만큼 문화의 불모지였고요. 문화를 접한 일도 없었고 문화가 사치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얻는 이 영혼의 치유는 물론 많이 겪어봤잖아요. 예. 저는 송창식을 통해서 치유를 했지만 그게 이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동네로 막 다녔잖아요. 이렇게 거리 예술이라고 해서. 근데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상계 10동에 어디 구단지인가? 구단지 한 복판에 있는 그 약간 조그마한 이제 놀이터예요, 놀이터. 거기서 이제 거리 예술을 한 거예요. 와, 근데 뭐 당연천 이런 데서 공연하는 것보다 생자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한 500명이 나온 거예요. 9단지, 아니 7단지였나 9단지였나 10동 동장님. 예? 9단지죠. 예. 그때 많이 왔죠. 동네 사람들만 다 나온 거죠.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얘들하고. 이래야 돼. 이거구나.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문화가 찾아와서 문화생활을 접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문화 수준이 다르니까 그동안 동네에서 보던 기타 동아리가 아니거든요. 그때 뭐 했죠? 무슨 마술도 하고 그랬죠. 예. 수준 높은 문화 프로그램에 찾아오니까 시골로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콩쿠르 대회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영화관이 와서 영화 보여주는 것처럼 그 기대감 가지고 사람들이 만족감이 넘는 그런 행정이 이제 됐다는 거죠. 그걸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큰 행사도 큰 행사지만 가을 음악회라든가 탈축제도 탈축제지만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 가지고 문화를 좀 접하게 해주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그거 안목을 넓혀서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갖게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쪽으로 진로를 바꿀 수도 있고 그게 문화 속으로 딱 그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는 뭐 문화를 그런 못다 했던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예. 몇 가지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그냥 이제 제가 부서별로 또 이야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 딱 세 가지만 좀 부탁을 할게요. 그 초과 근무 수당 그냥 그거 여러분 좀 꼭 좀 자존심 그냥 지키면서 사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근무 안 하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뭐 이게 뭐 그렇게 뭐 사회 문제가 되고 뭐 꼭 그런 걸 떠나서 저도 미안한 마음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보수가 충분치 않아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긴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됐고 어찌 됐든 지탄을 받고 원칙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근무한 대로 그냥 가져가고 안 했으면 안 하는 거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예? 안 받아가고. 제가 연말에 뭐 하여튼 그걸 보고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없어지진 않았어요.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더 이제 그것까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두 번째, 특히 이제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 동장님들이 가장 이제 귀담아요. 청렴도 저희가 3등급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죠. 3등급인가요? 예, 재작년보다는 좋아지긴 했는데 청렴도 관련해서 저도 이제 이번에 유심히 그 설문 문항도 봤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되게. 근데 이거는 100% 다 국장, 과장, 동장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예. 다른 조금 더 버티면 팀장 정도까지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조만간에 그 관련 우리가 어디죠? 행정지원과에 감사과에서 했나?
예, 그걸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가 좀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설문 문항을 같이 좀 읽어가면서 한번 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예, 그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보니까 그 별거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외부 평가는 좋아졌는데 재작년보다 작년에 보니까 내부 평가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거는 우리 직원이 윗사람을 평가한 그 내용 같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조만간에 좀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그거는 우리 어디 해당 과에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어디 과죠? 감사 무슨 팀이죠? 인권참정팀이었나?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친절도, 예, 친절도. 특히 동주민센터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특히나 창구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왜 이제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오면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잘 응대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들려와. 그러니까 요즘은 그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병원을 가도 의사가 잘 이렇게 오진을 하고 잘 못해도 간호사가 친절하면 그 병원 다시 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참 웃기는 이야기긴 한데 실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친절하면 간대요. 주민센터를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친절도라는 거 전화 응대도 있을 거고 뭐 대면 응대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주민들이 민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뭐 각자 물론 일이 몰두하다 보면 또 누가 와서 말 걸고 이럴 때 좀 뭐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막 있을 수 있죠. 뭐 그 안쪽에 있는 뭐 이런 직원들 그럴 수 있는데 창구에 있는 직원은 그게 전부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게 사람 응대하는 게 주민들이 와서 문을 닫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을 대하는 친절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거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현장성을 좀 강화해 주세요. 뭐 이제 저도 많이 다녀보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특히나 팀장님들, 동장님들 요즘 뭐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이 이제 현장 다니는 거 제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다녀다 보면 많이 만나다 보면은 현장을 알게 돼요. 그럼 고쳐야 될 게 눈에 보여요. 가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러기 귀찮아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가서 들었는데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산이 들어갈 문제가 많거든요. 보통 현장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고민하고 그냥 속된 말로 먹어버리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뭐 결제 보고에 올려서 어디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하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저한테 상의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예산을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동장님들도 보니까 내가 요즘 이제 동네 사람들 많이 만나 보니까 민원을 보니까 동장님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근데 동장님들도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거여서 본인 선에서 해결 못하니까 그냥 뭉개버리거나 아이고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 들으면 해가지고 이걸 자치안전과로 보내세요. 어딨죠? 자치안전과장이. 보내서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그 해당 부서에 나눠주기도 하고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고 제가 보고서 이런 거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제가 나가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동 간다면 우리가 19개 동을 다 해봤지만 어떤 것들은 보니까 동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야기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혼자 끙끙대지 말고요. 이쪽으로 좀 올려주세요. 저한테까지로. 아무리 사소한 것들도. 그러면 제가 보고 아니면 저랑 뭐 이렇게 뭐 동 보고할 때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상의해가지고 뭐 반영할 수 있는 거 반영하고 필요하면 자치안전과에서 전체 취합해가지고. 근데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현장성을 강화해줘요. 현장을 나가봐야 알거든요. 그래야 듣거든요. 특히 구청의 본청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게 더 필요하죠. 아니면은 수동적으로 그냥 구청장이 바란다에 오거나 뭐죠? 서울시 시스템이 응답소 세월 이런 쪽으로만 들어온 것만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특히 현장 부서에 있는 분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그 선에서 그냥 예산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저한테 꼭 좀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 될 거를 하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무지하게 열심히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주말이고 뭐고. 다행히 제 눈에 띄었던 일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들이 꽤 있었겠죠. 그렇지만 눈에 안 띄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히려 내가 구석구석 다 다니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데 같이 하면 될 일을 왜 내 혼자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성을 좀 새해에는 좀 강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초과근무 수당, 청렴도, 친절성, 현장성 4가지네요. 올해는 이 4가지를 좀 잊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해 가다 보면 우리 노원이 아시다시피 핫한 동네로 지금 뜨고 있고, 뭐라더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경기도 어디 모임에 갔는데 노원에서 왔다 그러니까 부자 동네에서 오셨다고. 노원이 언제 부자 동네였어요? 그래서 자기 그때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노원구가 상승률이 가장 높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하도 언론에서 노원구가 집값이 많이 올랐다니 굉장히 부자가 된 거, 무슨 강남 수준이 된 줄 아나 봐요. 부자 동네에서 왔다고. 쳐다보는 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근데 그런 게 동네 이미지를 만들어 가죠. 그리고 오늘 머니투데이 거기에 정량 평가는 내가 별로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 경제 활동 그거는 우리 1등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재정자료 뜨고 꼴등이니까 뭐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경제 그건 필수로 들어가요. 무슨 모든 평가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순간 포기했어요, 그거는. 근데 그 정성 평가인가? 주민 만족도 조사를 몇 명이나 했어요? 한 고당 몇 명씩 했을라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몇 명 했는데 그러니까 주민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8인가? 8위고 서울에서는 2위더라고, 2위. 송파 다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송파, 노원, 그 다음 강남이었나? 하여튼 주민 만족도가 우리가 2위가 나왔어요, 서울에서. 전국적으로는 8위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다 평가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머니투데이 결과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정말 어찌됐든 온몸으로 울었잖아요. 온몸으로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준 거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직원들이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로 피드백 돼서 돌아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올해를 조금 더 신경 쓰고 분발해가지고 우리 노원을 좀 더 명품 도시로. 하여튼 노원, 제가 요즘 그런 생각도 모르겠어요. 내가 장명한 거예요. 노원 그 이상의 노원. 반응이 왜 이래? 반응이 너무 썰렁한데. 하여튼 막 별의별 생각을 해요. 노원 상상 이상의 발전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냥 내가 지었으니까 알아서 할래요. 노원 그 이상의 노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